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슈퍼맨 같던 아버지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가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번 사연은 언제나 커 보였던 아버지가 아이처럼 실수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저에게 늘 무서운 존재였지요. 교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작은 일에도 엄하게 야단치셨던 탓에 저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늘 조마조마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지 못해서인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고요. 언제나 제가 하는 일에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가르치듯 훈수를 두시는 게 일이셨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실 때마다 불만인 적도 많았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키러 갔던 날에도 아버지는 저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소한 결혼 준비까지도 참견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식이 어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아버지의 참견이 조금은 지쳤는지 결혼 준비 하나하나 너무 아버지께 자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고 애둘러 말하곤 했으니까요. 저희끼리 할 수 있는 간단한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했지만,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로 하신 전셋집은 아버지와 상의해야만 했죠. 저희의 직장 거리에 맞는 집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아버지는 저희가 보고 온 집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본인이 구하겠다고 통보하신 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다며 계약하셨고, 저희는 위치상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에게 계약 일체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신혼집에 가구를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 신혼집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살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아버지는 우물쭈물하시며 아직 정리할 부분이 조금 남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다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시기로 한 전세금을 모두 사기를 당하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위치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집인데 시세보다 싸게 전세가 나왔다고 아는 사람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싸게 나온 대신 잔금까지 한꺼번에 치러줘야 할 것 같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속아 그 돈을 모두 입금했고,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뭐에 홀렸는지 입금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데 판단하고 말고 할 정신을 주지 않았겠지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최소 한 번만이라도 상의만 하셨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단번에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전세금을 날리고 알아놓으셨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는 사람이라던 그분도 사기 피해자였고, 입금 계좌도 대포통장인 상황이라 사기꾼을 찾는 과정이 복잡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뿐이더군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교사로 정년하시면서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해왔던 자신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드신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이 괜스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것도 자식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아버지의 실수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저는 회사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사기꾼을 잡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마음이 오죽 힘드시겠느냐며 제 뜻을 따라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새 가정을 꾸린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궁금해 주말에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더라고요. 방에 누워만 계시며 우울해하던 모습 대신 한층 밝아진 모습이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일거리를 할 곳을 찾았다며 기쁘게 출근도 하시고, 몇몇 친구분들과 등산도 나들이도 다니시며 활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비록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아버지가 달라지신 모습을 보며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소주 한 잔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작은 포장마차에 마주보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한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지만 어리석게 어린애도 안 당할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이런 못난 날 탓하면서도 네가 못난 애비한테 마음 쓰는 걸 보며 그래도 자식은 참 잘 키웠다고 위로가 되더구나. 아버지는 사기당한 돈을 찾아왔다는 제 말이 거짓말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바보처럼 사기당했는데도 잘못을 탓하거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위로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커 보이기만 하던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기당해 잃은 돈은 쓰리지만 오히려 이번 일로 저와 아버지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도 생겼고 예전보다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감정은 아마 그간 서로에게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겠죠.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